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희 주자 선생님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윤리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의 그 초기 유교의 사상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분서갱유라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서적들이 불태워지고, 또 유학이 한동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에 와서 다시 이제, 성리학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물론 그 전에 뭐 훈구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은 좀 차치하고, 송나라 때 다시 유교가, 그러니까 성리학이 다시 붐을 일으켰는데, 그 성리학이 유행하게 된 그 핵심에는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이기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 보편적인 원리, 그리고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라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그러한 재료, 일종의 그릇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배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 배는 우리 배 말고 요 선박을 얘기합니다. 선박. 자, 이 배를 보면 배라는 것을 만들 때, 선박을 만들 때 물에 뜰 수 있는 뭐 부력이라고 하죠. 제가 뭐 과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물에 뜰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죠. 이 배라는 것은.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요게 바로 리라는 것입니다. 리. 그리고 이제 배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배를 뭐 철강으로 만드니까 철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나무로 만든 배라면 나무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바로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주자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이 리라는 것은 만물의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라는 것은 만물이 만물의 재료들, 만물이 어, 만물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그런 재료들을 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희 선생님은 모든 것들, 세상의 만물이 각각의 이와 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시를 든 거는 배이지만 배의 원리와 배의 기가 있다, 재료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의자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이런 세상 만물들, 더불어서 인간 또한 이 플러스 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이와 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만물은 이와 기, 원리와 재료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와 기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세상 만물은 원리가 먼저, 이치가 먼저 존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기가 생겨난 거다. 그 이후에 기가 생겨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이 다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일분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일이라는 것은 리는 하나이고
이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누어졌다. 다양한 길을 만나서 만물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리가,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의 리가 요렇게 다양한 길을 만나서 의자가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는 오직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리겠죠. 하늘이 내려준 이치는 단 하나고 다양한 기들을 만나서 이 기에 맞는 다양한 만물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는 원리는 같지만 기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동기라고 하고요. 이 만물의 차이는 바로 기 때문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는 천리로서 단 하나고 각각의 의자, 배, 토끼, 인간이 된 이유는 기가 달라서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기를 봤을 때 이와 기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요거를 이기불상잡이라고 하고요. 이게 섞이지 않는다. 섞일 잡인데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현실에서는 별개로 분리되어 볼 수 없다. 이기불상리 이게 나누어 볼 리인데 분리할 때 그 리자죠. 현실적으로는 만물은 모두 다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이 기를 구분할 수가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다 모두가 원리와 재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별개로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기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기지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에 조선의 이희 선생님이 우리 이왕 이희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이희 선생님인데요. 이희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기불상리 또한 이희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기불상잡 이와 기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은 이황 선생님이 이후에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기론만 얘기를 했는데도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 할 때 칸트 부분을 할 때처럼 칸트 부분은 사실 안 중요한 부분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 성리학 이 주희 선생님의 이론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모든 부분을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로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커졌네요. 자, 심성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론도 분명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성론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철학자들이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그리고 만물의 이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정리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짧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것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또한 우리 이기론에서 본 것처럼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마음 또한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의 선생님은 보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의 리를 주의 선생님은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리하고 기는 같은 거, 리하고 성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유명한 성리학의 성즉 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성이 곧 리이다. 성즉 리다.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외부에서 마음 밖에서는 1에서는 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마음 밖에서는 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은 곧 리다. 인간의 본성은 곧 원리자 이치인 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의 선생님은 맹자의 성선설을 잘 계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심성론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과 정, 뭐 요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땅인데 씨앗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게 씨앗이 있고 씨앗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와가지고 새싹이 탁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요 새싹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요 씨앗을 본성, 즉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성인 거고, 요 새싹을 감정, 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이 감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드러난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간의 본성을 바로 주의 선생님은 인의 예지의 사덕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그 원리가, 인간의 원리자 이치가 바로 인의예지의 착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의예지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 마음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의예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정들이 바로 측은, 수호, 사양, 그리고 12의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밖으로 드러나면 정이 되는 거고, 아직 외부 사물을 만나지 않고 외부 사물을 만나지 않은 순선한 상태가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외부 사물을 만나서 밖으로 드러나면 감정이 된다, 정이 된다.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에 순선한 성은 인의예지의 사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심성론, 마음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의 성이 곧 리, 성즉 리고, 외부 사물을 만나면 정이 된다, 감정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성과 감정을 통괄하고 주재한다,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심통성정,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마음은 성과 정을 겸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은 마음의 본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성정체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씨앗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의 본성이고 사덕인데 마음의 본체다. 그리고 이 미발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외부 사물을 만나기 전의 마음의 상태를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은 마음이 부여한 천리고 성정리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고 성에는 이니에지 사덕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정이란 사단이고 새싹으로 보면 된다. 이것은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음의 작용이자 외부 사물과 만난 상태, 이발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이 발하여, 드러나서, 발하여, 작용하여, 드러나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정이 된다. 그래서 정은 성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이라는 것은 본연지성, 기지지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나누어 본다는 것을 마치 성이 있으면 요만큼은 뭐 본연지성이고 요만큼은 기지지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때의 리를 성이라고 본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마음이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부분만 요 리와 기가 현실적으로는 다 같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해서 오로지 순선한 리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성이 바로 본연지성이다. 그래서 요 본연지성은 순서무학한 것이고 천리고 인이해지고 사덕이다. 요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려면 무조건 리와 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원래는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리만을 떼서 말하는 게 요 본연지성인 거고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성, 현실에서 기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본연지성, 요 리와 기를 합쳐져서 얘기한 성이 바로 기질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리만을 떼고 봤을 때는 이 본연지성은 순서무학한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 그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을 구성하는 이와 기가 결합된 상태, 기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적 본성을 바로 기질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기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라는 것, 우리 이기론 할 때 그 기, 재료, 이 기는 만물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이는 단이라고 하나일 것이고 기는 각각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정한 기가 있고 편한 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를 정자입니다. 바른 기가 있고 바르지 못한 편향된 기가 있습니다. 요 바른 정한 기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편한 거는 인간 외의 그런 사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한 기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 정한 기도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청, 탁, 수, 박. 청이라는 것은 맑은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맑은 기, 탁한 기가 있고, 그리고 수라는 것은 수려한 기, 좋은 기겠죠. 그리고 박한 기, 안 좋은 박한, 좀 천박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수려한 기가 있고 천박한 그런 기가 있다. 그래서 청한 기와 수려한 기가 좋은 거겠죠. 탁하고 박한 기가 안 좋은 거겠고, 이렇게 기라는 것은 만물과 인간을 나누기도 하고 인간들 안에서도 청한 기, 수려한 기를 갖고 있는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탁하고 박한 기를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인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에 따라서 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나 치우친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리는 단이라고 동일한 거예요. 만물이 다 동일한 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은 다 달라요. 인간과 토끼가 다르고 또 인간들 중에서도 선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덕하고 못된 인간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차이가 있고 모든 사물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가 달라서. 그리고 사람이 불선을 행하는 이유, 악을 행하는 이유도 바로 기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지지성이라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 기질의 교정, 요거를 다른 말로 교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수양법 중에 하나가 기질을 교정하는 것, 교기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표현이 된다면 이건 틀린 겁니다.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이라는 것을 본연지성 반, 기질지성 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백한 오답선지입니다. 자, 성을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정은 다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 자, 성이라는 것은 본성이고요, 본성. 자, 정이라는 것은 사단과 칠정을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도덕적인 감정이죠.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의 도덕적 감정을 사단이라고 한다. 자, 주자 선생님은 맹자 선생님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덕의 단이다, 사덕의 단서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주의 선생님은 사단이란 사덕이 인간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구체적인 단서이자 실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서설을 얘기하면 단서설. 그래서 이 얘기는 주의, 이황, 이 이렇게 모든 성리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고요. 여기에 이제 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정약용 선생님의 내용인데 이 단시설의 내용과 단서설의 내용이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정약용 선생님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정이란 일반적인 감정을 얘기하는데요. 희노, 애구, 애오욕 이런 일반적인 감정들을 칠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의 선생님은 감정이란 도덕적 감정인 사단이 있고 일반적인 감정인 칠정이 있다.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 사단은 순선한 겁니다. 순선한 거야. 오로지 선한 거야. 다만 칠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예시를 들면 기쁨, 희라고 하는 기쁨을 살펴보면 선한 행동을 하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종종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골탕 먹이고 이러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라는 감정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기쁨을 느끼면은 선한 감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이거는 악한 감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칠정은 가성가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양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론. 자, 거경국리가 있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거경이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는 걸 얘기를 하고 국리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탐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경과 국리는 늘 함께 해야 되고 거경과 국리는 서로를 촉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경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리가 또 따라오고 국리를 하면 또 거경이 또 따라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리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직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자 선생님은 맹자님의 그 유교 사상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 요거는 양지를 의미합니다. 양지. 우리가 맹자 선생님 배울 때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요거 양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배우지 않고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봤었고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양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거 좀 표현할게요. 양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아까 이일분수 얘기하면서 이 리가 만물의 기에 이렇게 다 나누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에도 토끼에도 리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해야 돼. 왜냐? 양지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 아직 그 인이예지의 사덕의 그 이치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국리가 필요해. 그 국리의 방법이 뭐냐? 경물치지다. 경물치지란 이게 너무 글자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지 말까? 이 내용 중요하니까 안 지울게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암을 극진히 한다. 이론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양지로 부족하니까 사물에 들어가 있는 천리를 탐구해서 이 아임을 극진히 해야 된다. 이론적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치를 얻게 되면 화령간통의 상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화령간통의 상태라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뭐만 봐도 다 이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상적인 상태겠죠. 활용광통의 상태. 자, 여기서 경물치지에서 경물치지 각각의 글자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격은 나아가서, 그럼 무엇에 나아가는 거냐? 만물에 나아가서 이치를 극진히 한다. 앓을 극진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글씨가 더러워서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건 좀 지우고. 자, 경물치지란 사물의 만물에 나아가서 극진히 한다. 뭘 극진히 하냐? 앓을 극진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지만으로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으므로 궁리가 필요하고 궁리의 방법이 바로 경물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존양성찰 인의예지의 사덕을 우리는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양심을, 본성을 잘 보존하고 함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 되어 있는데 천리를 잘 보존하고, 이게 인의예지의 사덕이겠죠? 사덕, 요게 바로 본성이고요. 요거를 잘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 여기서 인욕은 사욕,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욕망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 주희주자 선생님도 인욕, 사욕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요건 아닙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면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욕망들까지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욕심들, 사욕, 인욕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와 행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와 행의 개념을 성리학에서는 약간 나누어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선지후행인데 먼저 아는 게 중요해. 알아야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행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지후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 아는 것은 가볍고 실천하는 것이 무겁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행병진, 암과 실천은 나란히 가야 한다. 그리고 암과 실천은 서로 의지한다. 지행상수라고 하는데 눈이 없으면 발은 볼 수 없고 눈은 발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눈과 발이 서로 필요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암과 실천도 서로 필요한 거다. 서로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와 행에 있어서 물론 성리학에서도 지도 중요하고 행도 중요하고 이 지행 병진은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양명학과 구분을 해본다면 암과 행을 다소 양명학에 비해서는 구분해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 특히 이 선지후행 이런 표현들이 조금 구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리학을 해봤어요. 이 성리학은 중요한 내용이 잠깐만 봤는데도 다 이렇게 글씨가 엄청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리학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만큼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다가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디테일을 빼고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하실 게 있다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명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